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 요즘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로 바꿔졌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것은 보니까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더 책임감 열심히 하겠고, 또 저는 많은 사람이 와서 듣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듣고 또 실생활, 투자나 내 집 마련에 참고가 되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GTX ABC까지는 아시죠? 그런데 이제 D 노선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EF까지 나왔거든요. 정말 GTX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GTX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꽃을 피운다.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다 밑그림을 그린다. 착공까지는 할 것으로 보여서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강력 급행절도 GTX-A는 경기 팽택까지. 그러니까 이제 팽택이 좋아지겠죠? 당연하겠죠. 이제 팽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GTX-B는 강원 춘천까지. 이제 춘천과 원주도 GTX 시대가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강원도 이제 또 하나가 C는 경기 동두천까지, 그 다음에 충남 아산까지 갑니다. 뭐를 느끼세요? 그러니까 강원도와 충청권이 그동안 준수도권으로 불렸는데 이제 확실한 교통망의 접근 면에서는 이제 준수도권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좁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결과적으로 이 굉장히 잘된 정책이고, 뭐 여기 GTX를 비롯해서 교통 확충망이죠. 교통 인프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끼지 말았으면 바랍니다. 사실 금요일 녹화하고 있는 제가 오늘 수원에 뭐 회의가 있어서 급히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잠실에서 수원까지 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GTX 하면서 제 경험을 얘기하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럼 1시간 반이면 수서역에서 SRT를 타면 어디쯤 가는 걸까요? 예, 대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대구 다녀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참 뭐를 말하고자 함일까요? 대통령께서도 30분 이내에 출퇴근 시간을 열겠다.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저녁 있는 삶이었는데 이번에 말이 재밌어요. 가족끼리 아침을 즐기게 해주겠다. 다 가슴에 와닿는 얘기고,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134조 천문학적이죠. 또 지방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까? 여기서 생각이 나는 게 지난 정부에서 그 정부의 국채를 발행해서 쓴 게 한 400조 되거든요. 절반 정도만이라도 4분의 1만 들여도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서울의 강남에서 바로 가까운 수원 시청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려야 될까?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요. 이게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니면 그러니까 철도를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타면 참 어렵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도시 경쟁력?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출퇴근 또 수도권의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GTX D 노선이 결정이 됐어요. 참 잘한 것이죠.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Y자 형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더블 Y자형이 되는 것인데, 김포와 금단지구, 그러니까 한때 이제 김부성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천과 김포 주민들의 그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걸로 보여요. 저는 자꾸 미루는 것보다는 이런 결단이 있었고 다 의견을 수렴하는, 양쪽 다 인천시장, 김포시장 만족한다고 인터뷰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기본안을 짠 것 같습니다. DF, DEF 중에 이제 EF도 중요한데, 어쨌든 2035년까지는 이제 예타를 추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평택이 되고, 또 영종, 청라, 가정, 뭐 작전 이런 지역들이 그동안에 좀 논의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이 GTX 확장 또는 연장에 따른 그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주, 춘천, 이제 천안, 아산 이런 지역들도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수혜가 예상이 될까요? 저도 몇몇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가 두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GTX가 만약에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발표하는 시점에서 한번 오르고 착공하는 시점 또 완공 시점, 보통 우리가 3단계 삼성 법칙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도 땅값과 집값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지역 전체라기보다는 역세권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확정된 곳도 있고 앞으로 확정되지. 여기에 위치를 둘러싸고 아마 주민 간의 갈등도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온 게 있지만 어쨌든 GTX가 들어서게 되면 땅값과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땅값과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 다만 요즘은 고금리에다가 대출 규제 강화, 집값이 아직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반영되는 속도와 강도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즉각 반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금은 투기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천과 금단 GTX-D가 가장 빠르잖아요. 여기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은 올 봄에 이왕이면 집을 사자 이렇게 재료가 뒷받침되니까 그러한 의사결정을 확고히 할 가능성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많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자금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산다고 해도 바로 집값이 오를 거다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는 다 아시죠? 네,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얘기 더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F 같은 경우는 아직 노선도 결정이 안 되고 어느 역이 될지, 그래서 결국은 장기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서두르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여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여기 천문학적 예산,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정부 부채도 그 GDP의 거의 104%거든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지방 재정도 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절반 정도가 민자로 짜여지는데, 이건 민자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예산, 재정 문제가 얼마나 뒷받침될까. 또 재정의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또 난제가 있죠. 서로 상대가 지방은 돈이 없으니까 중앙정부도 돈이 없긴 마찬가지고 써야 될 것은 많고, 참 이 부분은 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아마 선거 때문이기도 한데 이런 야심찬 계획을 내놓은 것, 그동안 말만 있었던 것들을 이제 실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행동 전략,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왕이면 GTX가 들어설 만한 곳에 이 대표적인 게 화성이었잖아요. 최근에 화성은 그렇게 내리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화성과 수서간에 올 3월에 GTX-A가 개통되기 때문이죠. 뭐 이러한 사례를 보면 집값이 오를 여지는 많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몇 군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혜택을 보는 게 역시 평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권은 천안, 아산까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에서도 청라나 가정지구 이런 지역들이 영종까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대구와 광주 간에 뭐 이 철도도 놓는다고 하니까 뭐 지방 수도권으로 뭐 이 소위 말하면
그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위 말하는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집중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도권에 지금 교통망 부족, 제가 경험 얘기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또 밀집이 되고 있고 산업이 집중 여기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번 대책은 좀 긍정적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그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최우선 본부장이 올릴 테니까, 또 다른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부가 야심차게 대통령이 발표한 GTX A, B, C, D, E, F까지 우리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지역이 수혜를 볼 것인가, 우리는 이들 지역에 역세권 복합개발을 비롯해서 땅값이 오르고 또 집값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좀 집을 한 번 사면 보통 10년 정도 보유하니까 그런 이 계획도 장기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짜면 똑똑한 해법, 승리하는, 성공하는 법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